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인사이드 아메리카는 8년 연속 캘리포니아 의사협회 엘리트상에 빛나는 대한 프로스펙트 메디컬 그룹 제공입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스테이 앳 홈 명령에 따른 피로감은 더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외출도 더 잦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박경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격리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는 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주제로 지금 이 얘기를 해주실 텐데 박경경 기자도 좀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네, 저도 정말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얼굴이 바뀌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굉장히 상큼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환한 미소를 주는 스타일인데 네. 요즘 들어서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안 됐어요. 뭐 잠을 좀 많이 자세요. 네, 잠을 잘 못 잡니다. 요즘에 왜? 꿈도 코로나19 관련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잠을 좀 푹 주무시고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좀 내려놓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러게요. 네. 이 격리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는 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처럼 다른 지역은 스테이 앳 홈 명령이 완화, 해제됐다거나 이 주말에 해변가에 사람들로 북적였다는 소식 들으면 상대적으로 더 피로감이 쌓일 수 있는데요. 한 달 반, 6주 정도 지속된 이 시기에 미국인들의 격리 피로감이 드러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나왔죠. 네, 보다 많은 미국인들이 집 밖을 나서는 겁니다. 꼭 필요한 활동이 아니라면 외출을 자제하라는 명령이 여전히 내려진 곳이 더 많고요. 처음 명령이 내려졌을 때와 사실상 지금 명령 자체에 달라진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명령을 얼마나 준수하느냐에는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이건 미국인들의 그 휴대전화 데이터 자료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명령이 내려진 초반에 휴대전화 데이터로 많은 주민들이 이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라는 조사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동을 좀 하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메릴랜드 대학의 연구팀이 미국인들의 스마트폰 데이터를 추적해서 자택 대피령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 조사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부활절 일요일, 그러니까 지난 12일에 집에 머무르는 미국인 수가 최고를 기록했고요. 그 이틀 후인 14일부터 이 숫자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또 2주가 더 지났는데요. 2주간 계속해서 수치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건 특정 지역보다도 전국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주에서는 3월 20일 주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되돌아갔다고 하는데요. 3월 20일은 LA와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테이 앳 홈 명령을 시행한 첫날입니다. 다른 거의 모든 주에서는 이 명령이 시행되기 전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명령 시행 전과 지금 비슷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근거가 뒷받침이 되는 게 지난 주말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남가주 해변가 오렌지 카운티 쪽은 완전히 북적북적했었고 그리고 영업을 재개한 그런 비즈니스가 지금 속속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 날씨가 더워지자 이 오렌지 카운티와 벤츄라 카운티 해변에는 주민들로 북적였죠. 그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켰다, 뭐 안 지켰다 말들은 많은데요. 일단 뉴섬 주지사는 어제 해변에 나간 주민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모닝뉴스 2부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남가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코로나 지역 한 미용실이 명령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며 오픈해서 다시 영업하고 있습니다. 보도된 게 이 정도일 뿐 알려지지 않은 채 영업하는 곳은 아마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이처럼 남가주 주민들도 명령이 처음 시행됐을 때보다는 확실히 더 밖에 많이 나가다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이제 $1,200 경기부양 그 지원금 받으셨잖아요. 네. 그 주에 시작한 주에 엄청나게 차량이 늘어났다고 많은 분들이 또 카톡으로 제보도 해주셨어요. 예전에 거의 한 80% 수준으로 차량이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명령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마음먹은 주민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명령을 따르고 싶지만 정말 힘들어서 못 지키겠다는 주민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다면서요? 네, 이 워싱턴 포스트가 이걸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이제는 리셋 버튼을 누를 필요가 있다며 이를 쿼런틴 리셋이라고 부르겠다고 했는데요.
이 쿼런타인 리셋을 위한 보다 통제력을 갖게 할 수 있는 5가지 팁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샤워를 하는 건데요. 가능하다면 몇 초 동안은 찬물을 틀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샤워를 한 다음에는 빨래를 바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상이지만 아주 작은 변화만 주더라도 뭔가 성취감을 느끼면서 통제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실 팁도 상당히 이제 굉장히 간단하면서 좋은 팁인 것 같은데 집에서 옷을 갈아입으라고요? 네,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는 얘기였는데요. 뭐 꼭 새 옷이라기보다도 제대로 된 옷을 갖춰 입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요즘에 재택근무하고 집에 많이 있다 보니 집에서 입는 그런 편한 옷에 익숙해진 주민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명령이 내려지기 전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던 그때 당시 일하러 나갈 때처럼 복장을 하고 진짜 내 자신을 찾아보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나요.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뉴스하거나 하면 여성 앵커들은요 거의 다 정장을 아래위로 다 하는데요. 네. 특히 주말에 이제 당직 쓰는 남자 뉴스 앵커들 같은 경우에는 넥타이하고 와이셔츠하고 자켓은 입어요. 근데 밑에는 반바지에 슬리퍼.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요? 예, 정말 많아요. 네, 그게 생각나네요. 네. 네. 저도 사실 라디오만 방송이 될 때는 네. 복장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요즘 유튜브 때문에 말이죠. 할 수 없이 이렇게 매일 넥타이를 메고 다닙니다. 근데 원래 우리 최영호 앵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굉장히 멋쟁이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제력을 갖기 위한 가장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가 됐네요. 네, 침대를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불 정리하면 침실이 깨끗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출발이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첫 번째 일이 바로 이 이불 정리하는 거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침대 정리하는 것만으로 그날 해야 할 일 중 첫 번째 일을 마치게 돼서 다음 할 일도 차례로 다 잘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 그 새벽에 그 바쁜 중에 그 베딩을 완전히 각을 딱 잡아놓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혹자는 그래요. 친구들이 야 저녁 때 다시 들어갈 건데 뭐하러 그렇게 각을 잡고 나오니? 네. 그럼 너는 다음날 밥 먹으면 그 다음날 밥 안 먹니?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하곤 하는데 예. 네. 다음도 좀 정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주실 건데 정리를 딱 10분만 하라면서요? 네, 아예 타이머를 10분으로 맞춰두고 정리정돈하고 청소도 하고 또 버릴 건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별것 아닌 시간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어지럽혀진 곳에 있게 되면 확실히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더해지는 반면 이렇게 정리정돈 깨끗하게 하면 보다 안정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뭡니까? 프레시 에어를 맞으라는 건데요. 대단히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집 앞 거리를 걷고 이 비타민 D가 생성될 수 있도록 햇볕을 꼭 쬐라는 조언입니다. 여기에 자연까지 보면 더없이 좋겠는데요. 근데 뭐 산이나 해변 같은 데 나가지 않더라도 집 앞에 뭐 가로수 보고 또 이제 꽃도 많이 폈는데 그런 꽃 같은 거 보는 걸로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유튜브로 한 분께서 요리가 늘고 이제 뜨개질이 늘어가지고요. 마스크, 필통, 심지어는 그 남편분 넥타이까지 예, 집에서 아내분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대단하네요. 예. 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부모님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 또 아이들은 여기서 행복감을 느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네, CNN이 어제 전한 내용입니다. 이 남가주 얼바인에 거주하는 시걸 헤이게즈라는 아이 셋 엄마는 다른 부모들처럼 자택 대피령이 달갑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 모두가 한 집에서 생활한다고? 아이들은 어떻게 다 감당하지? 하는 마음이 컸다고 하는데요. 이 자녀 3명의 나이를 보면 이해가 더 잘 갑니다. 8살과 7살 그리고 4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다 같이 생활하는데 이 아이들의 행동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거 감당하기 가장 어려운 나이대인데 3명이나 있네요. 네. 아니 근데 애들이 집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길래 뭐가 이렇게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겁니까? 우선 부모를 덜 찾고요. 혼자서나 아니면 또 다른 형제 자매들과
더 잘 놀거나 그러고요. 잠도 훨씬 더 잘 잔다고 합니다. 뭔가 부모님한테 해달라고 하기보단 혼자 스스로 해내는 게 더 많아졌습니다. 다른 부모들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전에는 혼자 이제 컵에 물도 잘 못 따르던 아이였는데 그런 어린 자녀가 이제 그런 걸 혼자 해내고요. 좀 더 위험 감수라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독립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보다 행복해한다고 많은 부모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부모님들은 고통스러워하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피로도를 느끼지 않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건지 좀 배워보고 싶어요. 네. 일단 학교 안 가는 게 큰 이유로 분석됩니다. 학교가 워낙 성취를 이렇게 중시하다 보니 아이들이 거기에서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고요. 근데 집에 있어 보니 아이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걸 뭔가 하려고 하고 자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센스를 발휘한다는 평가였습니다. 네. 그래서 뜻밖의 쿼런틴 효과를 본다는 부모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성인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서 뭘 못하겠다. 근데 이번 기회에 지금 뭐 낙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뭔가 하나를 찾아서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박경 기자는 오늘 잠을 좀 많이 주무시고 네. 잠이 영 안 오면은 좋은 와인 한 잔 딱 드시고 주무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네. 내일 아침에는 좀 더 밝은 얼굴로 보십시다. 네, 그렇게 수고 하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경경 기자였습니다.